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 일본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6일 도쿄에서 236명, 카나가와 85명, 사이타마 54명, 치바 43명, 오사카 119명, 아이치 50명, 후쿠오카 6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903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4,904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5,61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 오사카, 나라, 카고시마에서 각각 2명, 카나가와, 후쿠오카, 치바, 효고, 오키나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230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24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3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3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4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9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17명으로 전체의 약 50%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0대에서 50대는 총 68명으로 약 29%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36명 중 가정 내 감염이 47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0명, 직장 내 감염이 9명, 시설 내 감염이 7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 남성과 80대 여성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31명, 입원 환자는 42명 줄어든 152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9,846명, 누적 사망자 수는 35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 수요 환기책 고투 트래블에 대해서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대상회로 하고 있는 도쿄 발차기 여행의 추가에 대해 다음 달 정부 분과회를 열어 감염 상황을 분석한 뒤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9月に入ってですね、状況を見ながら、また分科会を開きですね、そして、感染状況など分析をいただいて、ご意見をいただきながら判断をしていきたい。 또한 도쿄의 감염 상황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주시할 뜻을 나타내는 한편 지난달 말을 정점으로 저하 경향에 있다고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설명하였습니다. 感染状況を踏まえて中和をしましたが、専門家の分科会の提言では、東京都での感染が落ち着いてきた際は、東京都にかかる GoTo トラベル事業について実施をしても差し支えない、こう言われています。こうした経緯を踏まえて、東京都の取り扱いについては、感染状況を見ながら専門家の意見も伺った上で判断をしたい。 이에 스가 관방장관은 도쿄 발차기 여행을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도쿄는 인구도 많고 추가되었을 때 호텔이나 여관에 있어서 플러스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箱根というようなこの観光地を抱える受け入れ側の知事の立場としてみればですね、東京都からもどんどん来ていただけるといったことになる方がありがたい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す。 이렇게 도쿄 발차기 대상 추가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의견이 있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少なくなってきているとはいえ、やはりその東京は突出して、今感染者が多い状況にありますので、現時点においては慎重に考えるべきではないか。全国の新規感染者数が1000人前後で推移している状況から減少傾向にありますが、まだまだ収束に向かっているとは言えないと考えて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환경에 약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정부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근거가 없다며 계속 감염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등을 놓고 열린 중의원 내각위원회의 폐해증 심사에서 정부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 환경에 약하다는 관측에 대해서 고온 다습하다는 요소가 일정 정도 영향이 있다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현재 정식 근거는 없다라며 계속 감염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미 씨는 감염 상황이 하강 경향이 있다고 보이는 요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히며 지자체의 협조로 도쿄의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 등의 감염이 한풀 꺾인 것이나 도도부현 지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 이동을 피하는 등 국민이 협력한 것에 3가지를 꼽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이렇게 야당의 국회대책위원장들이 26일 회담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카와이 카츠유키 법무상과 아내인 안리 참의원, IR 비리로 체포된 아키모토 츠카사 중의원 의원에 대해 책임이 중대하며 의정활동의 지속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의원사직 권고 결의안 제출의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결의안 심의를 실시하는 동시에 아베 총리의 임명 책임도 추궁할 필요가 있다며 임시국회의 조속한 소집과 코로나19 대책 등의 심의를 서두르기 위해 다음 달 2일 예산위원회에 집중 심의를 열어 아베 총리의 참석도 요구할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任命責任、公認をした責任ということで、自民党の総裁総理である安倍総理の責任も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大変由々しき事態だと思っております。 이에 입헌민주당의 아즈미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자민당의 공천을 받고 강요로서 임명한 아베 총리의 책임도 물어야 하며 중대한 사태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매수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과 안리 의원 부부는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도쿄지방법원은 이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변호 측과 검찰 양쪽에서 의견을 들은 결과 보석을 허가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올해 6월에 체포된 뒤 2개월 이상 도쿄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두 사람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또한 아키모토 츠카사 중의원 의원이 기소된 IR 통합형 리조트 시설 비리 사건에서 아키모토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중국 기업의 전 고문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열렸습니다. 이들은 아키모토 의원에게 IR 사업 참가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 기소 내용과 보석 중인 아키모토 의원이 위증의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려고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아키모토 의원 또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내용과 증인 매수 사건에 관여해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불안이 거론되는 아베 신조 총리의 2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 여당 내에서는 26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는 자민당 당직 인사는 9월 말, 중의원 의원도 내년 10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인사권이나 중의원 해산의 권한을 쥔 총리의 건강 상태는 전국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제1차 정권인 2007년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어 퇴진한 바 있어 정권 복귀 후에도 건강 이상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올해 봄부터의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비판을 받으며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였고 정기국회 폐회 후에는 안색이 좋지 않다, 지친 것 같다 등의 소리가 주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이달 17일 K요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총리의 건강 이상설은 단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24일 다시 병원 진찰 뒤 기자단에게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보며 회복세를 감지한 자민당 간부도 있습니다. 이 간부는 오봉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가을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총리가 대응 가능한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 자민당 간부는 며칠 전 관저에 상주하는 총리의 측근에 전화하여 컨디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직접 관저로 가면 발칵 뒤집힐 것 같아 전화로 했다는 이 간부는 총리 측근의 이야기 내용은 밝히지 않고 퇴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견해를 나타내는 한편 기력이 있으면 계속할 수 있다, 통원하면서 공무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미묘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권 탑의 건강 문제는 원래 극비인 만큼 총리와 직접 면담한 당 간부들도 포함하여 의구심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일 총리가 회견에서 검사 결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건강 이상을 부정하더라도 주위의 의심을 불식시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20일에 총리와 만난 자민당의 키시다 우미오 정조회장은 25일 강연에서 총리의 안쪽은 밖에서도 모르고 심중도 엿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명당의 간부도 본인과 주치의밖에 사실은 모른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총리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한 강요들도 있습니다. 9月の3日に私が議長としてやる気候変動の国際会議、総理からもビデオメッセージをお願いをしたいということで、総理からはご快諾をいただきました。先々週ですかね、少し疲れた感じもお見かけしましたけれども、昨日は非常に、元気でと言っていいのかどうかあれですけど、普段と変わりない様子で、さまざまご指示もいただいたところ。 이렇게 다음 달의 일정과 현재 업무 지시 등으로 총리의 상태는 평소와 다름없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28일 총리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달여 만의 기자회견에서 과연 총리는 무엇을 설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여당 간부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래 정말 건강 이상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번 회견만 해도 몸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멋대로 만들어졌고 관계자도 언론도 혼자만의 상상에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게 되지 않았을까.
자민당의 아베 씨의 주변 사람들은 아베 씨의 몸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향후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왠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설명을 하든 받아들이자라고 의원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은 이 시기, 아베 총리가 분주하게 퇴진하는 이유도 커지고 해산 총선거할 명분도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제거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철저를 호소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대 발표를 한 적이 없다. 아마 계속 표명이다. 퇴진한다면 전격적으로 할 것. 일시 컨디션의 불량을 인정하며 향후는 문제없다는 진단 결과를 말하겠지. 확실히 인상이 다소 바뀐 느낌은 있지만 솔직히 컨디션을 국민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기자회견은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코로나 대책을 제대로 여야 간 협의하고 조치를 취하길 원한다. 그것이 할 수 없다면 역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대로 그냥 있으면 갈수록 기업 도산도 늘어나고 문 닫는 음식점도 잇따라 늘어날 것이다. 숨죽이는 사람들은 국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겠지. 자신의 이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것밖에 흥미가 없다. 정말 이 나라와 장래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권력을 쥐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숙연히 해낼 것이다. 그런 분에게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할까?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일본 내 최고령 남성이었던 이바라키현 시모츠바시의 110세 남성이 노안으로 별세하였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가족 및 현에 의하면 이달 22일 노안으로 입원 후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1910년에 시모츠바시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달 11일부터 남성으로는 국내 최고령이 되었습니다. 초중등 교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105세까지 시내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에 국내 최고령의 남성은 110세인 나라시에 거주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삭감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편의점 로손은 식기용이나 세탁용 세제를 손님이 가져온 병에 넣고 무게를 측정하여 판매하는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쿄 내 2곳의 점포에서 시험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손님 개인이 지참한 용기에 세제를 채우고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면 무게에 따라 금액 라벨이 발행되며 이렇게 구입하면 20에서 3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내 플라스틱 쓰레기 중 47% 정도가 페트병과 용기 등으로 차지하고 있어 편의점 비닐봉투 유료화에 이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편의점 담당자는 비닐봉투의 유료화 등으로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간단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처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향후 다른 점포에서의 실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에는 영향이 없는 정도의 오존가스를 사용한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아이치현에 있는 후지타 의과대학이 발표하였습니다. 후지타 의과대학에 의하면 지금까지 고농도 오존가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인체 독성이 있는 것이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후지타 의과대학의 무라타 타카시 교수는 밀폐된 용기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부착시킨 스테인레스를 넣고 용기 속에서 일본의 작업 환경 기준에서 건강에는 영향이 없는 0.1ppm이라는 저농도의 오존가스를 발생시키고 영향을 보는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습도 80%의 조건하에서는 10시간 후에는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4.6%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더 농도가 낮은 0.05ppm에서 실험한 경우도 20시간 후에는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5.7%까지 감소됐다는 점에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낮은 농도의 오존가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습도가 55%인 경우는 80%대만큼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후지타 의과대학에서는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부터 병원의 대합실이나 병실 등에 오존 발생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